두 다항식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써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다항식의 덧셈의 경우에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동류항이라는 건 차수랑 문자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x에 대한 3차 항들 계산해보면 3x 세제곱, x에 대한 2차 항들 계산해보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혼자 있네요.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 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정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죠. 음수다 라는 판단 기준과 양수다 라는 판단 기준 사이에 0이다 라는 판단 기준이 있죠. 따라서 음이 아니다 라는 건 여기가 아니니까 이것 또는 이거다 라는 거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x들을 모아놓을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모아놓을 거야 라는 표기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 퍼뮤테이션 3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리가 이름이 있는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5명 중에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뽑아라 인 거죠. 따라서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앉은 사람 여기 못 앉으니까 4가지, 여기 둘 앉은 사람 못 앉으니까 3가지, 따라서 모두 다 곱하면 60이 되네요. 마이너스 5와 1을 기준으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외분점 공식은 빼기죠. 따라서 빼기 3 빼기 1, 그 다음에 x자로 빼주면 돼요. 3 곱하기 1에다가 빼기,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1, 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하면 4만 남겠네요.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루트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i를 이용해서 이 수를 좀 더 간단히 만들어줘야겠네요.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고요. 얘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네 지금 보면 루트 2로 묶어줄 수 있죠. 루트 2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제곱이 될 테니 제곱하고 즉 2 곱하고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주세요와 다름없어지죠. 1 플러스 i의 제곱의 경우에는 1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하고 2 곱했으니까 2i, 얘를 제곱하면 i의 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따라서 1 마이너스 1 사라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값이 2i가 되어서 4i가 되겠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됩니다. a 플러스 b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10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바로 A, B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하고 얘하고. 우리가 지금 세제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이의 관계로서 A, B의 값을 유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얘한테 그냥 세제곱을 해줄 거예요. 세제곱을 하면 쟤네들이 나오긴 할 테니까요. 따라서 A 플러스 B를 세제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변도 세제곱해야 등식이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 거 봐보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가 되네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우리가 10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보니까 3AB가 공통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분배법칙 했을 때 얘 되려면 A, 분배법칙 했을 때 얘 되려면 B. 따라서 플러스 3AB에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여기 나왔네요. 따라서 2를 그대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값이 8이라는 거죠. 그럼 6AB가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6,A를 지나고 쟤한테 수직이다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다 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나중에 대입 성립하겠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얘와 수직이다 라고 했어요. 수직이다 표현 나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생각 들죠. 따라서 얘의 기울기를 알아보기 위해 y는 내 꼴로 바꿔줍시다. 2y로 되어 있으니까 2y로 갔다가 y는으로 고쳐줄게요. 나머지들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따라서 y는 내 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에 대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얘하고 어떤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수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어떤 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는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x 여기까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선이 또 원점을 지난대요. 따라서 0,0을 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기울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0 넣었을 때 이미 0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난다는 점 하나 있었죠? 따라서 대입 성립. 따라서 x에다 6 넣고 y에다가 a 넣게 되면 a는 3분의 2 곱하기 6이 되어서 약분하고 곱하면 4가 답이 되네요. 우선 두 그래프가 접하도록이라고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접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얘는 한 점에서 일단은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고 뭐 스치듯이 만나고 이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점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난다라는 표현부터 해석을 해야겠죠. 만난다라는 건 결국 이 함수 위에도 있고 이 함수 위에도 있어야 돼요. 이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이라는 거죠. 따라서 두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했을 때 한 개뿐이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따라서 두 식을 만족하는 XY를 구해주세요는 우리 연립해서 풀죠.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과 y는 마이너스 x를 연립하게 되면 y는 의 꼴로 모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입법을 쓰게 됩니다.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은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 y 이렇게 존재할 텐데 x가 하나면 당연히 y도 하나가 되겠죠. 왜냐면 직선에다 넣게 되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만 존재할 거니까요. 따라서 이 x 값이 하나뿐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봤더니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판별식으로 넘어가 줘야겠네요. 따라서 판별식 쓰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즉 a 제곱 하게 되면 a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이 한 개에서 만나려면요. 이렇게 등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풀어내게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은 0. 이렇게 되면 넘어가면서 정리할게요.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3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되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 a 값이 되겠네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점이 곧 접점이라는 거죠. 이 접점이 나왔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x제곱 대신에는 여기 하나 넣어서 ax 이렇게 바꾸고요. a제곱 y제곱 대신에는 얘 하나 넣어서 4루트 3y 이렇게만 바꾸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죠. 따라서 ax 플러스 4루트 3y는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곧 얘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단 이 두 식이 동일해라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 두 식을 완전히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ax 플러스 4루트 3y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빼기를 통해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적어도 하나는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4루트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당연히 다르잖아요. 따라서 얘를 4루트 3으로 바꿔주는 장면이 좋겠네요. 4로 나누는 것보단 곱하는 게 나을 테니까요. 따라서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전체 식에 해줌으로써 식의 형태를 조금 바꿔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루트 3y 플러스 마이너스 4b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식을 이제 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즉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은 마이너스 4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b, r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두 개의 식밖에 안 나왔죠. 그럼 어딘가에서 놓친 정보가 있다는 거죠. 놓친 정보를 생각해 보니까 위의 점이다를 안 썼네요. 즉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죠. 따라서 대입해 보면 a제곱 플러스 4, 16에다가 3 곱하니까 48은 r제곱이 되네요. 그럼 r제곱 대신에 요거 써도 돼 라고 했고 a는 마이너스 4야 라는 정보 나왔으니까 a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16 넣게 되면 r제곱 나오겠네요. 둘이 계산하면 64. 따라서 R의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여기서 양수다 조건이 있었으니까 R은 8이 되겠네요. 따라서 R에다가 8 넣게 되면 마이너스 64가 되고 B는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A 플러스 B 플러스 R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6 플러스 8 해서 얘네 둘이 계산하면 12, 즉 20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허근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을 완전히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이쪽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인수분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즉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지 유추할 수 있나 살펴볼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3이 있고 개수들이 1과 2니까 x에다 1 넣어보면 의미가 좀 있겠죠. x에다 1 넣었을 때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x는 1은 여기에 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얘가 인수분해 됐을 때 x-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질러놓고 여기에는 1차였으니까 2차식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3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요. 그럼 x의 세제곱을 갖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3이 들어갔으면 뭐 3x 세제곱 이렇게 나갔을 테니까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차례예요. 그럼 2차항의 개수 상황을 봐야겠죠. 2차항이 없었다는 건 x제곱 앞에 0이 곱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2차항 생겼으니까 2차항을 없앨 방법을 1차 곱하기 1차로서 생각해야겠네요. 플러스 x가 있어야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살펴보면 상수 곱해서 플러스 3 있어야 마이너스 3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확인 한번. x항 안 썼죠. 1차항 나오는 방법이 요 두 방법인데 얘는 곱하면 3x,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 따라서 2x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이미 실근가지니까 이쪽에서 허근가겠죠. 2차 방정식의 풀이 따라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1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가 되겠네요. 따라서 한 허근을 지금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확하게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나눠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풀마 2분의 루트 11i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b가 될 텐데 b가 여러 개가 나오지만 어차피 제곱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다 같은 값이 될 거죠. a제곱, b제곱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의 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얘는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숫자 계산하면 4분의 1,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숫자는 마이너스 4분의 11 따라서 16분의 1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넘버 오브 다음에 상황이 지금 합집합의 형태예요. 합집합의 형태라는 건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A라는 애가 있고 A의 여집합이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합집합을 생각할 때 있어서 A의 여집합도 생각해야 되고 B도 생각해야 되고 A의 여집합과 B 교집합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할 게 이미 세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느니 여기 밖에 있는 원소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체에 있는 개수 중에서 여기에 있지 않은 하려면 여집합 취해줘야겠죠? 여집합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 수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 상황 살펴보니 얘를 만족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죠. 50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놨으니까 50개가 되겠네요. 50 빼기 넘버 오브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겠죠? 따라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그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B는 여집합으로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면 익숙한 공식이 나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A 차집합 B를 의미하게 되죠. 이 의미는 A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B의 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걔네를 제외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A의 원소들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시키면 몇 개가 남겠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A라는 원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약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30에 대해서 약수라는 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결국 2, 3, 5로만 만들 수 있는 수인 거예요. 2도 1개까지만 가능하고요. 3도 1개까지만 가능하고 5도 1개까지만 가능하네요. 이렇게 약수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2한테는 선택권이 안 들어올래 들어올래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 3한테도 두 가지, 5한테도 두 가지,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약수들이 8개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3의 배수만 제외를 시키고 싶대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얘로 만들 수 있는 애들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되죠. 3의 배수의 경우에는 3 곱하기 뭔가로 써 있어야 돼요. 즉 3이 무조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애들 중에서 3 곱하기 뭔가로 표현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은 또 2하고 5만 남았으니까 2하고 5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들이 오겠죠. 그러면 2에 대한 선택권 두 가지. 들어올래 말래 있겠고 5에 대한 선택권 두 가지. 따라서 들어올래 말래 있으니까 총 4가지가 될 거예요. 즉 여기에서 4가지를 이렇게 빼주겠다라는 거죠. B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따라서 A에는 남은 게 A의 차집합 B에 남은 건 4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이 4가 되니까 50에서 4를 뺀 46이 답이 됩니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대요. 6개의 의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학생이 양끝에 무조건 앉아야 된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여기 앉아야 돼 라는 표현 중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앉아야 돼 라는 표현이겠죠. 더 쉬우니까요. 그러면 양 끝에 일단 2학년이 올 거예요. 그럼 너 누구 앉을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2학년 4명 중에서 1명이 대답하겠죠.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앉을 사람 물어봤더니 2학년 4명 중에서 1명은 여기 앉아버렸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도 이제 2명이 남았고 1학년 2명이 남은 상황이죠. 그 중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웃하지 않는 건 우리 체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예요. 지금 보면 4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2학년 2명 앉았으니까 총 4명의 학생이 있죠. 그러면 원래는 4팩토리얼 하고 끝내면 돼요. 4, 3, 2, 1일 테니까요. 근데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학년 2명과 그 다음에 2학년 2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무조건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면 처음에 줄 세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너네 둘이 손잡아. 그러면 총 3명이 줄을 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3명이 줄 서 했어요. 그러면 1학년들도 이제 앉혀야 되잖아요. 1학년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1학년 너 어디 앉을래? 물어보겠죠. 따라서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선택하겠죠. 따라서 얘네들도 앉혀야 되니까 2패 곱하게 되면 이웃하는 경우를 모두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총 나오겠죠. 따라서 얘네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얘 계산하면 여기가 24, 그 다음에 여기는 6에 2니까 12. 따라서 경우의 수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의자, 마지막 번째 의자, 그 다음에 가운데 애들 앉히는 경우 모두 다 앉혀내야 되니까 곱의 법칙 쓰겠죠? 따라서 144가 답이 됩니다.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f는 항등함수다 라고 나왔어요. 항등함수는 쉽죠. 항등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5까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G는 상수함수이다 했어요. 상수함수는 어떠한 값으로 모두가 가는 형태예요. 따라서 1이 만약에 A로 갔다고 하면 2도 A로 가야 되고요. 3도 A로 가야 되고요. 5도 A로 가야겠죠. 이렇게 모두가 A로 가는 형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A가 몇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모든 원소에 대하여 요게 만족한대요. 그럼 모든 원소에 대하여 식을 다 써봐야겠죠. 즉 fx 플러스 gx 플러스 hx가 7이다 라고 했는데 x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식이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고 한 상황인 거죠. 1 넣었을 때 생각해보면 f1이니까 1로 간다라고 했죠. 얘는 2, 3, 4, 5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gx는 어디로 가겠는가? 근데 아직 모르죠? 모른다고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그냥 너 A로 가, A로 가, A로 가, A로 가, A로 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hx에 대해서는 함수다라는 조건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아예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엔 이 x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은 모두 다 1에서부터 5까지의 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네는 같은 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수가 들어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 대신 1에서부터 5라는 수 하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합이 7이어야 돼요.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그럼 가장 큰 데를 보겠죠. 5하고 A하고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더 더해졌대요. 그랬을 때 7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1부터 5까지의 수니까 무조건 1이고 1일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A가 다 1임을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여기가 4 더하기 1이 되었으니까 5까지 왔고 2가 되겠고 3, 4, 5 이렇게밖에 되지 않겠네요. 따라서 G3을 구해주세요 했으니까 G3 봐보니까 G3 여기죠? 따라서 1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H1 따라서 H1이니까 여기 5의 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답은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어봐야겠죠.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위의 식부터 살펴보면 얘는 인수분해되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충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기로 했죠. 이쪽은 y, 이쪽은 y. 따라서 이쪽 그래프 그려보면 x축과의 관계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래프 그려보면 x축인 거죠, 그냥. 따라서 x축이 더 위에 있는 함수값을 가질 때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이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사이 범위로 넘어와도 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은 좀 정리를 해놨고 아래에 있는 식 정리하려고 보니까 1차 부등식이 나왔네요. 1차 부등식의 풀이는 항상 왼쪽으로 다 보내고 넘기든지 아니면 x 혼자 남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되겠죠. x 혼자 남겠다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리 x 혼자 남으려면 a를 나눠줘야 되죠. a는 문자죠. 문자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죠. 그 고민을 풀기 위해 a가 양수다 또는 a가 음수다. 0인 것도 한번 체크해야겠네요. a가 0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내야 합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컸다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면서 나눠지겠죠. 따라서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가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a가 0이었다면요. a가 0이었다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의미도 살펴봐야겠죠. 얘는 x에 대한 범위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다는 건 이건 그냥 만족하는 식인 거죠. 즉 x의 값에다 뭘 넣어도 이 식은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x에다가 뭘 넣어도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넣어도 어떤 수를 넣어도 다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a가 0보다 클 때의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의 경우 얘를 만족하면서 쟤를 만족하는 범위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요. 그럼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부등식을 배우면서 수직선에 나타내는 걸 배운 이유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면서 또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근데 a가 0보다 크다 조건 나왔으니까 0보다 큰 부분 처리하고 a를 여기 어딘가에 잡겠죠. 그 다음에 색칠 오른쪽 하게 되면 얘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0과 2 사이에만 생각해도 1밖에 없죠. 따라서 요거는 아예 정수의 개수가 나오질 않아요. 4개로. 따라서 이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의 경우도 그려볼게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죠.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왼쪽에 a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 그려지고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이번엔 왼쪽 바라본다 라고 했죠? 왼쪽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4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만 써볼게요. 마이너스 1만 써보면 여기에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0이 있으면 얘는 정수 4개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들어갈 테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a와 0 사이의 관계가 이 순서대로 있어야만 정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만 체크했지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0일 때는 이 장면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그려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총 4개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이었다면 a가 0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2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범위가 여기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5개가 돼버려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요. 따라서 얘는 0이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까지 만족한다면 얘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죠. 이 아래의 경우에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마이너스 5와 2 사이여야 돼요 라는 범위와 전체여야 돼요 라는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이라는 문제죠. 그럼 여기가 다 색칠될 테니까 정수가 4개가 될 수 없겠네요. 따라서 이 조건 만족할 때만 정수가 4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 px와 상수 a에 대하여 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뜻이죠. 즉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항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얘가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조금 힘들겠죠. 근데 이 앞에 곱해진 게 x 플러스 2예요. 그렇다는 건 x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 되는 x의 값을 이 식에다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 빼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대로 오겠고 이쪽이 0이 됐으니까 0 곱하기 p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여기는 그냥 사라지겠죠. 0 곱하기 뭔가는 다 0이니까요. 그 다음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는 둘이 더해서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 a는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 px 마이너스 플러스 10x라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이쪽을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 px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서든 요 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질러 놓을 거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그럼 얘는 x의 제곱 있어야겠고요. x 세제곱 되려면 x의 제곱 나오려면 2x제곱 나왔으니까 1차 항이 마이너스 3x임으로써 마이너스 3x제곱 나와야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상수항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x자리까지 확인. x 나오는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 있으니까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7x 되는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x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는 식이겠죠. 따라서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p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넣어보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따라서 9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나왔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x값도 한 번씩만 일을 해야 돼요. 일단 함수여야 되니까. 근데 y값도 한 번씩만 일을 해야 돼요. 즉 선택받은 y값이 딱 한 번씩만 선택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식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함수 하나만 존재해도 복잡한데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로 풀게 그림을 그려주면 일단 0에서부터 3 사이랑 3에서부터 4 사이로 나눠서 나왔는데 0에서부터 3 사이의 그래프는 A하고 B 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3에서부터 4 사이의 그래프 먼저 그려줄게요. 1, 2, 3, 4, 1, 2, 3, 4 찍게 되면 3에서부터 4까지의 그래프는 직선 모양이 될 거예요. 따라서 두 개의 점만 찍으면 되죠. 3 넣었을 때 또 4 넣었을 때로 확인해 봅시다. 그럼 3,0 지나야 되니까 여기 지나야 되고요. 4,0 지나야 되니까 여기 지나야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의 모양을 생각해보고 얘의 모양을 적절하게 그려서 x도 y도 한 번씩만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모양을 생각해보니까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모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해야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x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a 값은 알 수가 없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다라고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죠.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얘는 상수함수인 거죠. 따라서 y는 b라는 식, 즉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적절하게 그려보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맞출 수 있는 그래프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인지도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0에서부터만 그리면 되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체크를 해줄게요. 오른쪽 부분 이런 부분으로 그려질 거예요. 일단 0일 때부터 확인을 해보죠. 0일 때 아무리 이렇게 그려도 y값을 어디서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y가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씩만 일해야 되는 y가 이렇게 여러 번 일하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모양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모양 그리게 되면 여기서 막 시작해버리면 여기 x값이 이거일 때 음수값을 가져버리죠. 따라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y값들이 다 두 번 일하게 되죠. 여기 있는 y값들이. 따라서 이 장면도 안 되겠네요. 그럼 좀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면요. 그러면 1일 때의 y값들이 지금 여기서도 선택을 받았지만 여기서도 선택을 받아 여기 0일 때도 선택을 받아서 얘도 두 번 일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있는 y값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죠. 1과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요. 따라서 여기도 안 될 거예요.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 한들 되는 아이들이 없겠죠. 따라서 이 모양도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모양 생각해 볼게요. 이 모양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겠죠. 근데 0에서부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보다 위에 있으면 0에서부터 선택했을 때 4보다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하게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한 번씩만 걔네들만 딱 일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 보면 여기 4에서 시작하는 건요. 얘는 가능하겠죠. 여기 아래로 가면요. 만약에 4보다 아래로 가면요. 이건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애들이 없잖아요. 따라서 4에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데 이렇게 좁게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죠. 음수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서의 y값 경우에는 여기 1 두 번 선택하게 되죠. 따라서 이 장면도 안 되고 여기에서 음수 쪽도 선택하게 돼요. 따라서 음수 선택은 불가능하니까 여기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럼 여기서 y값이 아직도 두 번 선택되죠. 따라서 이 장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이미 선택을 한 번씩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이라는 아이가 왔을 때 이렇게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x도 y도 한 번씩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 2차 함수에 지나는 두 개의 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0,4, 그 다음에 여기는 3,1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점 나왔으니까 대입 성립. x에다 0 넣으면 b만 남고요. 그 값이 4다라는 거 나오겠죠. x에다 3 넣으면요. 9a가 남고요. 플러스 b 했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써있죠. 따라서 b 값에다 4 넣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1이라는 건 여기다 1 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이기 때문에 3분의 1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Z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가의 상태를 보니까 Z에 대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Z다라고도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에 대한 개수가 m이고 상수가 n인 이 2차 방정식에 z라는 값을 넣게 되면 성립해라는 의미가 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서 보니까 Z 플러스 Z 바라는 힌트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걸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 한 해가 나왔고 심지어 m과 n이 정수다라는 표현 나왔어요. 정수다라는 건 유리수다에 들어가죠. 그렇다는 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상태에서 한 허근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의 허근, 추가로 하나의 허근은 당연히 켤레복수수인 Z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개의 해가 모두 나온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에서 근 나오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M, Z 곱하기 Z 바가 N 요 정도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심지어 2차 방정식에서 허근 갖는다라는 조건이 나온 거니까 z가 허수여야만 하니까 이 판별식도 잡을 수 있겠죠.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아하니 z 플러스 z바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8일, 이 값이 8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m은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판별식 D 자리로 가게 되면 m 자리에다가 64를 넣게 되겠고 넘어가게 되면 n이 4로 나누니까 16보다 커요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스몰 m은 이미 마이너스 8이라고 정해졌고 스몰 n은 16보다 커요 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 합이 마이너스 8, 즉 m이 마이너스 8임으로써 합이 8이다 라는 것도 체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수가 존재한다도 체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조건만 만족하면 이 상황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8로 주어졌으니 얘가 최소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나왔고요.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P이면 Q다라는 게 좀 직관적이진 않죠. 그래서 진리집합관의 관계로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얘가 거짓이라는 건 결국 진리집합관의 관계로 생각했을 때 원래 이거여야 되는데 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P는 Q의 여집합에 속 들어가야 이 명제가 참인 건데 얘가 거짓이 되고 싶으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도록 K의 값을 잡아주세요가 되겠죠. 그럼 P부터 확인해야겠네요. P 상황이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2라는 거리보다 0에서부터 2라는 거리보다 0에서부터 x-k라는 값까지의 거리가 좀 더 짧아야 되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어야겠네요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x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놓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q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y 잡아주게 되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니까 대충 그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 5 해서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어도 되니까 마이너스 1과 5 사이여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부등식의 두 해가 나왔을 때 요 상황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요 상황이 성립하도록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진리집합관계로 써있기 때문에 또 해가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직선상에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둘 중에서 누구 먼저 그릴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얘 먼저 그리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이 모양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죠. 얘는 K-2, K 플러스 2니까 아직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을 그렸을 때 Q에 쏙 들어가면은 안 된대요. 즉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가능한 거죠. 아예 나와버리면 가능할까요? 이게 P죠.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을 얘기하죠. 즉 P가 Q의 여집합에 속 들어가 버림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면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거친 형태라고 봐야 되겠다. 걸친 형태라고 봐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2부터 K 플러스 2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 이 사이에 걸치도록 좀 잡아주는 것이 좋겠네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K-2, K 플러스 2가 기준점인데 정수 K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정수, 얘도 정수라는 거죠. 그럼 정수, 정수를 체크할 것이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4라는 거리를 갖고 있네요. 따라서 4라는 거리가 되도록 정수 두 개를 잡아줬을 때 P라는 집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랑은 살짝 겹쳐야 된대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써놓고 보는 게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일 테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K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실수인 대상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얘는 합격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가능하네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불가능하니까 어디까지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2, k 플러스 2가 클 때 가능하고요. 만약에 같다면 가능할까요? 거기서부터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같은 경우부터 확인해보죠. 만약에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같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가 쏙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가진 않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느냐 봤을 때 Q의 여집합이 이쪽이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 쟤도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교집합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오케이 되네요. 따라서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같을 때부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커질 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커질 때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커지다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쏙 들어가 버리면 안으로 쏙 들어간다면 불가능해지겠죠. 따라서 쏙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쏙 들어가게 되면 4칸의 차이여야 되니까 K 플러스 2가 3에 있겠죠. 따라서 3에 있을 땐 불가능하니까 K 플러스 2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그리다 보면 항상 안 되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쭉 가다 보면 또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5를 통과하면 또 여기에 바깥으로 가는 애들이 생기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또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5일 때 가능하냐부터 확인을 해보죠. 만약에 K 플러스 2가 5라면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1, 2, 3, 4 거리가 되니까 1에 있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P가 Q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Q는 5이면 안 되겠네요. K 플러스 2는 5이면 안 되겠네요. 그럼 K 플러스 2가 5보다 좀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 이 앞에 남은 부분이 좀 생길 거예요. 따라서 얘는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5보다 클 때 가능하죠.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딱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여기는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K 플러스 2가 이 간격이 4여야 되니까 이 값이 9겠죠. 따라서 9인 기준으로 얘보다는 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커지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9인 지점에 딱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거나 이거일 때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거 2 빼니까 1까지 또는 3에서부터 K가 7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정수만 잡아주면 0까지 잡히고 4, 5, 6, 7 이렇게 잡히겠죠? 따라서 얘네 다 더하면 6되니까 이거 합해서 9에다 7 더하니까 16이 답이 되겠네요. 집합 A에 대한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말아보죠.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이 A는 0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에는 무조건 0이라는 원소가 쏙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요 집합 속에 들어있다는 건 X는 실수인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실수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상황을 봐보죠.
나의 상황의 경우에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 부정적인 표현이 양쪽에 나왔을 때는 이걸 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신호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신호, 즉 얘도 반대로 취하고 싶고 얘도 역으로 취하고 싶으니까 역은 그냥 냅두면 안 되죠. 자리 바꾸면서 대우명제 취급해 줍니다. 그럼 A가 A에 들어간다면 A 제곱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가겠다라는 명제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이 의미는 어떤 한 원소가 들어가면 그 원소의 제곱을 해놓고 2를 뺀 값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라는 거죠. 그럼 이미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원소들이 생길 거예요. 0이 들어갔으니까 0에다가 제곱하고 빼기 2안 마이너스 2도 역시 A에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2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가 A에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제곱하고 빼기 2를 한 값. 즉 얘는 4가 됐으니까 4 빼기 2에서 2도 무조건 A에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또 2가 생겼으니까 2가 들어가면 조건 확인해야겠죠. 2에 제곱한 다음에 빼기 2 한 값. 2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2는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더 포함할 할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가나 조건까지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야 돼 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을 봤더니 NA가 4여야 된다고 했죠. 넘버 오브 A니까 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4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가 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X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X는 위에서 나왔으니까 P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넣었을 때 P라는 원소가 또 나왔으니까 P라는 아이가 들어가면 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나를 해석하게 되죠. P를 제곱하고 빼기 2한 값이 A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P제곱 마이너스 2를 넣을까 했더니 이제 정원이 다 찼죠. 그렇다는 건 P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이미 있었던 값들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즉 얘가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2거나 P제곱 마이너스 2가 P거나 요 장면을 만족해야만 요 세 가지 장면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각각 찾아볼까요? 얘는 넘어가면 2 되니까 P는 뿔마 루트 2. 얘 넘어가면 0 되니까 P는 0. 얘는요 넘어가면 4 되니까 P는 뿔마 2. 얘는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해서 P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원소들이 4개입니다 라는 가정하에는 P가 얘네들이랑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럼 4개로 카운트 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얘네들 중에서 이거 제외시키고 이것도 제외시키고 이것도 제외시켜서 총 P가 될 수 있는 값은 3가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P가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A가 하나씩 정해지고 있는 거니까 총 3개의 집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함수 fx와 서로 다른 세 실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이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조건들 먼저 읽어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방정식 저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되어 있네요. 일단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두 식이 곱해져 있고 그 값이 0이에요 나왔네요. 그럼 그 값이 0이기 위해서는 fx-알파가 0이거나 아니면 fx-베타가 0인 지점이겠죠. 즉 fx가 알파이거나 fx가 베타인 상황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나 상황을 보니까 f 알파는 알파예요 나왔고요. f 베타는 베타예요 나왔어요. 따라서 이 상황을 보니까 알파 넣었을 때 알파가 됩니다죠. 그럼 여기 만족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이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넣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근데 여기다 넣어야 될지 여기다 넣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만족시키면 실수가 되니까요. 흔히 되니까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에다 넣었을 때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였는지가 나온 거죠. 그럼 일단 함수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함수식이 완벽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라는 문제 같죠? 따라서 그래프 그려서 한번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 드러나는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꼭지점 드러나는 식이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A, B를 지나겠네요.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왼쪽으로만 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A, B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데 왼쪽만 그려진 2차 함수였던 거죠. 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루트 x로 시작을 하죠. 원래 루트 x가 요 모양이었는데 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면서 이 기준점이 여기 x자리 이 값이 0이 되려면 이라는 값이죠. 기준점이. 따라서 a라는 기준점을 갖게 되고요. 이쪽이 0이니까 b가 여기 함수값으로 존재하겠네요. 따라서 얘네 둘을 그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A, B, A, B로 완전히 일치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겠네요. 한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형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겠네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처음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쪽을 함수 요렇게 equal y 취급해주면 얘하고 만족시키는 즉 얘네 둘을 모두 지나는 이 되겠죠. 근데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는 알파. 얘도 역시 y는 베타 이렇게 한 줄로 그려지겠죠. 즉 얘네 둘을 적절하게 좋아해서 그려서 이 만나는 점이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감마일 때 이렇게 세 개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두 줄을 그어야 되는데 이 두 줄을 어디다 그을까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줄을 그어서 해가 두 개이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다 하나 그어야겠죠. 그래야 세 개가 존재하겠죠. 루트는 점근선이 없는 애니까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커질 거니까 언젠가는 다 두 개씩을 만나겠죠,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y는 알파일지 베타일지 모르고 y는 알파일지 베타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의 경우에는 이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그냥 순서 잡아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되겠고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 F 알파 자리가 여기 베타 자리부터 볼게요. 베타 자리가 지금 여기 나타났다는 건 이 B가 베타여야 된다는 거죠. Y 값이 동일해야 저기 딱 그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F 베타의 경우에는 베타 값으로 간대요. 그렇다는 건 여기도 베타였다는 거죠. 함수 값을 베타로 가지려면 여기가 베타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럼 알파의 경우에는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잡을 때 알파가 더 작다고 했죠. 그러면 x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 중에서 알파가 가능한 값은 여기겠죠. 더 왼쪽에 있는 거. 따라서 여기가 감마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식을 좀 정리해보면요. A하고 B가 각각 다 베타라고 나왔기 때문에 fx에 대한 식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으로 변하게 돼요. 베타에 대한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도 베타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x가 베타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알파, 여기 알파 값이니까 y도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알파를 넣었을 때 저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가 알파라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베타는 사실 얘한테 대입하거나 얘한테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거에 맞춰지도록 우리가 A, B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다 그냥 같다라는 식으로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넣어야겠죠. 감마, 알파가 됐으니까 감마 넣고 알파 값이 된다 쓰게 되면 아래식에다 넣어야겠죠.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입니다. 라는 식으로 변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일단 왼쪽식부터 바라보죠. 왼쪽식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보이는데 얘가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변하겠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를 줘버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줍시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묶어줄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거나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알파하고 베타하고 이런 관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고 0인 지점은 안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지금 3개의 식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볼 방법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쪽에도 보이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이 마이너스 안에 있는 값이니까 1이어야 되고 얘를 제곱해서 들어갔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저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넣게 되면 문자 하나로 맞춰줘야겠죠. 베타로 맞춰주는 게 훨씬 낫겠네요. 왜냐면 둘 다 베타로 써있으니까. 감마는 베타 플러스 1. 넣게 되면요. 3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사라지고 그 값이 15다 되겠네요. 따라서 베타는 5.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넣어달라라고 했으니 알파까지 구해주면 5에서 1 빼니까 4. 그 다음에 넣어보면 F9가 되죠. 근데 F9라는 건 9라는 값이 베타보다 크니까 요 함수 따르겠죠. 따라서 넣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5 플러스 5가 되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호와 A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Q를 A, P, 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하도록 잡아줬대요. 일단 P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Q를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킵해두고 다음 내용 읽어보죠.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한대요. 그럼 A'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A'은 원점 대칭은 y좌표도 x좌표도 마이너스 배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기억에서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물어봤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PQ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 P를 A, B라고 잡고 PQ를 C, D라고 잡아줍시다. 그럼 나와 있는 게 C를 위에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정도도 정보를 만족해야 되고요. A, P, Q의 무게중심이 어떻다라고 나왔으니까 무게중심 구해보면 3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3분의 B 플러스 D 플러스 2죠. 그 값이 0,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이 0이어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놓고 생각해 줍시다. 그럼 이 Q라는 좌표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중점의 좌표 구해야 되니까
이 식보다는 요 식으로 하겠죠, 당연히. A하고 B에 대한 식이니까. 따라서 구해보면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사라짐을 알 수 있어요.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되겠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0 되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즉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문자로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A'Q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냐 물어봤으니까 문자로 나타내봐야겠죠. 루트 얘에서 얘 빼니까 A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5가 됐네요. 즉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으면 몰라도 A하고 B에 대한 식을 정리해서 아예 숫자로 나타났다는 건 무조건 5다라는 거죠. A하고 B에 상관없이. 그럼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귿의 상황도 넓이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넓이를 일단 식으로 나타내 봐야겠죠. 지금처럼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삼각형 A'QP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니까 삼각형 대충 생각해 보면서 그려줄게요. 요 상황을 보니까 결국엔 기억, 니은, 디귿을 사용해서 기억, 니은을 사용해서 디귿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A'Q가 5라는 값으로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여기가 5죠. 그럼 결국엔 이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5라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밑변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다른 애들은 문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쟤는 5다라는 게 확정이니까요. 따라서 요 길이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니까 Q부터 정리해보면 요거고 그 다음에 A'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기울기부터 구하겠죠. 기울기 구하면 A분의 BX가 되겠고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A분의 4B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더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봤을 때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죠. A 곱하고 정리해 줍시다. bx-ay 플러스 4b-2a가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되네요. P라는 점은 A,B죠. 따라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하게 되면 루트 한 다음에 B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대입하죠.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4B 마이너스 2A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값은 25 따라서 5. 그 다음에 AB 사라지니까 5분의 4B 마이너스 2A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데 B는 플러스고요. A가 마이너스래요. 근데 둘이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면서 플러스로 변하겠죠. 따라서 모두 다 양수임을 알 수 있고 그냥 4B 마이너스 2A로 튀어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넓이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5 약분되고 2로 약분하면 2b-2a가 되겠죠. 여기가 2 남을 테니까 2b-a가 되었습니다. 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 값을 그냥 k로 잡아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냐면 b는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k로씩 바꿔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식 하나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예요 라는 식. 그렇게 되면 얘는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고요. 얘는 원처럼 보이죠. 근데 일부니까 호겠죠. 여튼 호랑 직선처럼 보이게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k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식을 둘 다 지나는 a, b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의 k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k가 그 y 절편으로 체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y 절편이 최대 최소가 되는
이 교점이 존재하는 때는 이라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교점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즉 y절편이 최소이면서 이 두 사이의 교점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직선을 막 그리게 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약간 이런 느낌의 그 기울기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교점 생겼으니까 이 점 자체가 A, B라는 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최대한 올라갔을 때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예 접할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 내려왔을 때, 최소로 내려왔을 때는 아예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를 구하기가 가장 쉽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니까. 즉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의 k값을 구하세요니까 5,0, 0 넣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k니까 k값이 5이면 가능한 이야기죠. 따라서 k가 여기서는 5면 가능한 이야기고 k가 5보다 클 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 5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도 k값 찾아줘야겠죠. 즉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과 원 접할 때 상황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졌고 접할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겠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려면 이 형태보다는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좋으니까 우변을 0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좋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서 정리해 줍시다. x-2y 플러스 k는 0. 따라서 0,0과 이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도록 k값을 잡아주세요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1 플러스 5, 4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0,0 대입하니까 k가 될 거예요. 그 값이 5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5 루트 5가 되겠고 k는 루트 5가 되겠죠. 위에서 만나야 최대일 테니까요.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k가 5 루트 5라면 여기에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5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곱하면 25 루트 5니까 25 루트 5였어야 되니까 디귿이 아니고 기역 니은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집합의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교집합이라는 건 둘 다 갖고 있는 원소만 모아놓은 거죠. 따라서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얘는 얘 갖고 있고 얘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가 교차하는 부분에 있네요. 따라서 둘이 곱하게 되면 3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들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합성함수 나왔어요. 합성함수는 F 속에 F가 들어간 형태로 써있는 게 좋겠죠. F1의 값은 1 넣었을 때 누가 나오니 물어봤으니까 4가 나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F4의 값을 구하세요니까 4 넣었을 때 누가 나오니 즉 3이 나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역함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넣는 거죠. 즉 y값이 1이 되는 x값은 몇이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y값이 1이 되려면 x에다 뭘 넣어야 되니? 즉 2를 넣어야 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따라서 3 더하기 2이기 때문에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째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이건 그대로 냅두기보다는 검산식의 표현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px라는 건 째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얘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전체 원래 있던 식이 돼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얘죠.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얘도 동일해요. 그냥 px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몇이고 나머지는 몇이니 물어본 상황이에요. 근데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x를 갖고 있을 리가 없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를 갖고 있다면 좀 덜 나눈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고 난 얘를 구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럼 이 qx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r만 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1이 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다 1을 넣어야겠죠. 즉 p1이 여기가 0 되니까 r이에요 라는 식이 되고 우리는 r을 구하고 싶으니까 p1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x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p1이 몇이니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1 넣게 되니까 4 곱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5. 따라서 16에다가 6 더하니까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는 22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때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 최대값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프 대충 그리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0보다 작은 거죠. 0보다 작은 대상이 저쪽에 있을 때는 원래는 루트 x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었는데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 기준점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a분의 1이 기준점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만 보겠다라고 했어요. 다른 데에선 절대 안 보고 여기에서만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까지 다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인 지점 하나 찍어 놓고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프의 모양을 딱 이 부분으로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가 되었어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왔겠죠. 즉, 요 값이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5,4를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4 지난다? 그러면 대입 성립. 따라서 y값에 4 넣고 x값에 마이너스 5 넣게 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되니까 제곱했을 때 16, 그 다음에 넘어가면 15. 따라서 a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3이었네요.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나왔습니다. 식으로 다 써봐야겠죠. 직선 CD의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했어요. 일단 CD 체크하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곧 기울기니까 X 증가량 먼저 구해주죠. 여기서 여기 빼면 2루트 2분의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여기도 P, Q에서 P 빼야겠죠.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작습니다.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 거 A, B가 C, D와 같아요 했어요. 그럼 A, B의 길이 구해야겠죠? A, B 체크해놓고 나서 길이 구하려니까 X좌표가 동일하네요. 그럼 3이라는 길이를 갖겠고 그 다음에 루트 씌워놓고 얘네 둘의 차 2, 2, 4, 4, 2, 8이니까 8 플러스 Q-P의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 다음에 또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평행하다라는 건 결국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따라서 기울기 처리하면 평행에 처리하겠죠. BC죠. 따라서 여기 기울기 처리하게 되면 AD의 기울기는 3루트 2분의 Q-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루트 2분의 P-4가 될 거예요. 이 기울기가 같아요 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P하고 Q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고 정보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P하고 Q에 대한 식 구할 수 있겠죠? 상황 보면요. 얘는 제곱했을 때 여기가 9가 될 거고 넘어가면 1이 되겠죠. 그럼 1은 Q-P의 제곱입니다. 나오게 되고 Q-P가 될 수 있는 값을 생각했을 때 여기 생각해보면 Q-P는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1과 마이너스 1 두 개 다지만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 것도 봐보죠. Q-P 정도까지만 나왔으니까 일단 이 식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루트 2, 루트 2 있으니까 없애주고 3 곱하게 되면 3P-12 따라서 Q-1은 넘길게요. 3P-Q가 넘어가면 1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아래다 써줄게요. P-Q로 마이너스 하나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두 식을 빼면
Q가 사라지고 2P가 10이다 라는 거 나오니까 P는 5, 그 다음에 Q는 위에다 넣으면 4가 돼야겠죠? 따라서 4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두 값을 더하면 9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총 5개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건 이 상황을 봤을 때 같은 종류의 인형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각각 팀으로 보는 게 좋아요. 얘네들을 팀으로 봤을 때 결국 5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 2로서 지금 5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2개로 최대한 많이 뽑아자 2개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0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또 2개가 하나일 때는 그럼 2개 하나에다가 111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로만 이루어진 방법은 5개를 선택할 수가 없겠죠. 즉,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2개씩 뽑는 애도 있고 하나씩 뽑는 애도 있고 0개 뽑는 애도 있으니까 일단 2개 뽑을 아이가 누구인지 정해야겠죠.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4가지 종류 중에서 2개 뽑을 애 2개를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세요가 되겠죠. 얘네들은 구별이 안 되는 게, 쟤 먼저 2개 뽑고, 얘 먼저 2개 뽑는 것과, 토끼 2개 먼저 뽑고, 강아지 먼저 2개 뽑는 거. 그거하고는 어차피 또 동일하죠. 따라서 얘는 그냥 뽑아놓고 끝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중에서 하나 뽑힐 아이를 뽑아야겠죠. 네. 호랑이 뽑을게요. 이런 식으로. 또는 얘 뽑을게요. 곰 뽑을게요. 둘 중 하나 해야겠죠. 따라서 2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로의 경우. 아예 안 뽑히는 애 뽑아주세요 했는데 나머지 다 2개 뽑고 나는 1개 뽑을게요 했으니까 남은 하나는 무조건 여기 0개로 가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거 가보면 2개 뽑을 아이만 뽑으면 되겠죠. 따라서 4개의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뽑아서 너네 2개 뽑혀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하나씩만 뽑아야겠죠.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4, 3, 2, 1, 2, 1 곱하니까 2, 1, 2, 1 약분돼서 12가 되겠고요. 이쪽은 그냥 4죠. 따라서 2가지로 분류해서 풀었으니 총 합하면 1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했으니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둘 다 얘가 움직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로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일단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려 있으면 이차함수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죠. 즉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x가 2일 때 y값이 0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 y는 n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그려지겠다. 위로 그려지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y가 0인 지점이니까요. 따라서 요럴 때 x1과 x2에 대해서 잡아주세요 했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2분의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려면 지금 봤을 때 x2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x2를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가 2죠. 그럼 x2니까 오른쪽에 있죠. 그렇다는 건 2보다 크다, 즉 0보다 크다니까 절대값은 그냥 탈출하면 되겠네요. 2보다 큰 수니까 절대값,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탈출하겠죠. 근데 x1이 문제가 생겨요. 얘는 2보다 작다라는 정보만 나와있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나눠서 풀 거예요. 기준점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라보기에 편하니까 x1이 0일 때를 기준 삼아서 하나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작을 때, x1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x1이 0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가 x1 자리 0,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0인 거는 변함없겠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x2인데 x2의 경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거리를 가지니까 꼭지점은 대칭이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라는 거리를 가질 거예요. 따라서 x2의 값이 4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이 x1과 x2가 만나는 점이었으니 여기는 y는 으로 잡아주게 되면 0일 때 y값 필요한 거죠. 따라서 0일 때 y값 구하니까 4네요. 따라서 y는 4 이렇게 되네요. 즉 n이 4일 때 x1이 제로가 되고 이 제로가 될 때의 상황에서는 x1과 x2가 각각 요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즉 0 플러스 4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 값이 2가 되었으니까 자연수죠. 그러면 오케이네요. 즉 n이 4일 때 이 장면을 만족하고 이 장면을 봤더니 이 장면을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다 오케이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가보죠. x1이 0보다 작을 때 확인해 볼 거예요. x1이 0보다 작다라는 건 0이라는 애도 기준으로 그려져 있으면 좀 편하겠죠. 0이라는 애, 그 다음에 여기가 4라는 애는 확정 났으니까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y는 4고.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작다는 건 여기가 x1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선이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y는 n을 그렸을 때. 그래야 여기에서 교점 나타날 거니까요. 따라서 x1 여기가 x2가 될 겁니다. 그럼 x1의 상황을 보니까 y값이 4인 부분보다 지금 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n이 4보다 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얘를 만족하려면 n이 4보다 크다라는 가정이니까 n이 4보다 클 때 얘를 만족하고 요 상황에서는 성립하겠는가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볼 때 여기가 x1이죠. 즉 x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식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정도만 써놓을게요. 그럼 x1과 x2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x1과 x2가 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n이라는 식, 얘네 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x1과 x2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바라보면 x1 플러스 x2가 4다라는 사실, x1 곱하기 x2가 n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합과 곱이 나왔는데 얘네는 차네요. 따라서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x2-x1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얘를 제곱했을 때 상황을 비교하는 거죠. x1 플러스 x2를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빼기 4번 빼줘야 되죠. 4n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x2-x1이 뿔마 루트 16-4n인데 x2가 당연히 x1보다 큰 지점에 있으니까 플러스 부분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 넣게 되면 루트 16-4n을 2로 나눈 값, 즉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속에 넣으면 4가 되죠. 따라서 루트 4-n의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 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지금 상수항이 4-n이었죠. 따라서 여기가 4-n이 되고 얘에다가 4배 해서 가야겠죠. 4 곱하기 4-n. 이렇게 되면 x2-x1이 루트 플러스만 되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니까 4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4n 넣어서 루트 4 없어지니까 그냥 루트 n이 되겠네요. 그렇다는 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이 루트를 사라뜨려야 되죠. 그렇다는 건 제곱수의 형태여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n이 4보다 클 때의 경우에는 n이 제곱수면 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4보다 크면서 제곱수니까 9부터 시작. 즉 3의 제곱부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까지 들어가겠네요.
총 8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 나왔고 여기서 8개 나오네요. 그 다음 마지막 상황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 상황의 경우에는 이렇게 y는 4라는 지점을 찍었을 때 0과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1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그려져야 되죠. y는 n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x1이 되고 여기가 x2가 될 텐데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값을 생각해 봤을 때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눈 값을 생각해 보면 양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그냥 나오게 되죠.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 값이 그냥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2가 돼요. 즉 무조건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즉 x1이 0보다 크면 즉 i 부분을 비교했을 때 n이 4보다 크다 하면 무조건 다 자연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n이 1, 2, 3 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3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1개, 8개, 3개니까 총 12개임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남았고 점 P를 또 대칭 이동시켜서 점의 좌표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Q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또 점을 잡았어요.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R 플러스 K이고 요 정보를 만족해야 된대요. 근데 이 정보의 경우에는 x2-x1 분의 y2-y1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 두 점의 좌표에 의해서 처리한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지 않는 한 얘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Q가 정점이 아니라 동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로 풀게 되면 일단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원 위의 중심이 지금 6,0인 상황이죠. 그러면 걔는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축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y축도 하나 그려놓을게요. y는 x축 대칭시켜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 그리죠. 여기가 원점 자리 잡으면 6,0 즉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짐을 할 수 있어요. P하고 Q가 될 수 있는 곳이 이 위에 있는 점인 거죠. 그러면 점 P를 이동시켰대요. 즉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점도 대칭 이동할 거고 여기 있는 점도 대칭 이동할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모두 될 수 있는 값들을 다 체크해 보면 그냥 이 원을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6,0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0,6이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반지름도 몇일지 모르니 대충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얘가 여기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에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Q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 또는 뭐 중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잡아줍시다. 그런 상황에서 점들의 기울기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분의 4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오른쪽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 어느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느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기울기를 잡았을 때 최소값은 0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미 음수죠. 이 음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인 대상이 나올 수가 없겠죠. 즉, 이 오른쪽에 있게 되면 이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인 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다 제외가 될 거고요. 그럼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냐? 즉 원의 중심을 아예 이 원점으로 하는 상태일 때는 어떠냐? 라고 보게 되면 얘네 둘은 원의 반지름이 몇인지 몰라도 서로 반지름이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즉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따라서 최대값이 3분의 4인 지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일 때도 안 되겠네요. 그럼 왼쪽으로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생각해 보면 일단 음의 기울기는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 비교해 봐야겠죠. 최대값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대값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도 이렇게 기울기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상황은 또 안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서 또 음이 나와 버리니까. 따라서 오른쪽으로 아예 최대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죠. 요 상황에서 지금 음수인 기울기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높아지려면 최대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맨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만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때가 최대가 될 테니 결국에는 이 원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할 때의 기울기가 3분의 4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가 최대일 테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 과정의 상황에 나온 값이 3분의 4x로 시작하는 어떠한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다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최소값이 0이기 위해서는 최소값이 0이려면 이렇게 아예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x축에 평행한 직선 상황이 무조건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무조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점점 작아지겠죠, 기울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접하면서도 아예 기울기가 0이어야 되니까 이 선이 완전히 여기에 수직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따라서 원래 반지름을 몰랐으니까 반지름을 먼저 잡아주면 여기가 R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엔 변화 없으니까 R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R이니까 당연히 R 더하기 R 했을 때 6이 되어야 되는 사실 때문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R이 3이라는 게 나와버렸네요. 그럼 K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K값은 어디 나타나냐 봤더니 6을 K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 놨죠. 따라서 여기가 6 플러스 K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안 쓴 게 3분의 4라는 기울기죠. 따라서 이 직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직선을 살펴보니까 지금 접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 점이랑 연결해가지고 수직으로 만나고 얘가 3이야 정도까지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점이랑 여기도 연결. 따라서 여기가 3이야 정도까지 써줄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나와 있고 y 절편만 모르기 때문에 y 절편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정보에 의해서 즉 0,6과 이 직선이 3만큼의 거리를 가져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이 t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에요 라는 식을 그 다음에 쓰게 되면 k에 대한 식 하나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잡은 순서에 의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직선의 식이 우변이 0인 꼴이 아니면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없으니까 3을 곱한 다음에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그렇게 되면 얘하고 0,6 사이의 거리가 3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3은 루트 4의 제곱 16 플러스 3의 제곱 9. 그 다음에 대입하면 0 넣고 3 넣고 그 다음에 3t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5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15. 그러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t가 15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5면 되는 거죠. 절대값은 탈출하고 보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3. 그 다음에 넘어가면 3.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값이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정보가 결국엔 이 원이랑 기울기가 3분의 4이면서 접하는 접선을 구해주세요죠. 즉, 이거 하나도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y절편보다 이때의 y절편이 훨씬 큰 상황이죠. 즉 11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t가 1이 아니라 11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t값 나왔으니까 식을 다시 써보면 4x-3y 플러스 33은 0이다 라는 식과 6 플러스 k, 0의 거리가 3이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3은 루트 얘 하면 아까 5 됐었죠. 그 다음에 대입하면 24 플러스 4k 그 다음에 0 넣었으니까 플러스 3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넘기면 15 넘어가면 4k 플러스 57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15 또는 마이너스 15 써놓고 하나씩 넘깁시다. 넘기면요. 마이너스 42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요. 얘는 더해질 테니까 2로 끝나고 72, 마이너스 72가 되겠네요. 따라서 될 수 있는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42 또는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근데 k의 값에 대해서 지금 6 플러스 k의 값이 여기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6 플러스 k의 값이 음수가 되는 지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얘는 두 개 다 만족하네요. 그럼 아까 전처럼 확인해야겠죠. 지금 이 정보가 이 원이랑 접선이랑 3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는 직선들을 다 찾아준 거죠. 그때의 k값을 찾아준 거죠. 근데 이 직선이랑 원이랑 만나는 접하는 아이는 여기에서도 한번 존재하죠. x값이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만나는 점이 여기서도 한번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왼쪽으로 간 애가 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좀 더 작은 마이너스 18일 때가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8 나왔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5 절대값 취해져 있으니까 답은 15가 되겠네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에 대해서 1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나 나와 있고요. 함수 상황 보니까 유리함수랑 2차 함수네요. 유리함수에서 지금 보면 분모 상황, 분자 상황 봤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예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A에 대한 시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1-a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즉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차 함수, 2차 함수의 모양은 바로 떠올리죠. 왜 모양을 얘기하게 되냐면 지금 아래 상황이 뭐 식에 대해서 뭐 대입하여라 이런 느낌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상황 보니까 이건 최대 최소의 문제 얘기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은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생각할 수 있으니 보류해 놓고요. 아래 상황도 역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프로서 풀어낼 건데 절대값 있으니까 바꿔놔야겠죠. f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놔야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가 왔는데요. 그래프 상황 살펴보니까 지금 유리함수랑 2차 함수도 있고요. 2차 함수 상황 보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0보다 클지 작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2차 함수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즉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 상황을 다 쪼개서 그려봅시다. 일단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점근선 먼저 체크해야 되죠. 점근선 체크하면 x는 1, y는 2.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도록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려줄 거예요. 그럼 A라는 상황은 1보다 작은 부분에 있으니까 A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따라서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바라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 왼쪽 부분만 있어요. 즉, 이렇게만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Y는 2라는 직선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지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살펴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X축까지 그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Y는 1이랑의 관계로서 체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그렸을 때 요 모양이 되든지 아니면 요 모양이 되든지인데 얘에 대해서 지금 0과 A를 넣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0 또는 A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A의 상황도 0과 A가 비교했을 때 A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요거 그리기 전에 요 장면까지도 그려줘야겠네요.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Y는 1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서 0A일 수도 있고요. Y는 1일 때.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요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상황을 A 오른쪽 부분만 체크해 보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A 오른쪽 부분만 체크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A 오른쪽 부분만 체크하면 요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요 모양만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해서 이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가 돼요. B가 0일 수도 있죠. 따라서 그냥 직선 하나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A보다 큰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B가 0일 때요.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나눠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조합을 해볼게요. 요 상황에다가 지금 이 장면이 그려졌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상황에다가 y는 2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a 한 다음에 a에서 이렇게 a 값일 때 y 값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따라서 a 값일 때 y 값 확인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a에다 x에다 a 넣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 2, 마이너스 1에다 2 더했으니까 여기 값에 y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1에서는 무조건 만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다음 거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1인 지점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여기가 0이면서 1인 지점 이렇게 체크가 되겠네요. 그 다음 거 요 모양 그려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a, 1 잡고 y는 2인 지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리는 거죠. 여기가 a, 0 해가지고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a, 1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일 때 1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네요. 요 상황들 중에서 이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해 볼 건데요. 저 직선 또 빠뜨렸네요. 직선 상황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y는 2죠. 그 다음에 y는 1인 지점에 그려지는 거죠, 이게. 따라서 이렇게 a, 1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로 그어지겠다는 거죠. 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살펴봅시다. 일단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정보가 만족해야 된대요.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0지점 찍어야겠죠. 0이 뭐 a가 1보다 작다 나왔고 요 상황의 경우에는 a가 0보다 큰 상황인 거죠. 따라서 0이 여기 뒤에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0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 쟤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 모양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 거 살펴보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 방향에 대하여 fx가 f-2를 넣었을 때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렇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가능한 이야기죠.
가장 작을 때의 장면을 잡아주면 걔보단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것도 살펴보면 요 상황의 경우에는 0이 왼쪽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0이 왼쪽에 있으니까 0 체크하고 마이너스 2 여기다 체크하게 되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여기 다 보게 되면 당연히 얘보다 작은 부분이 좀 생기겠죠. 따라서 얘는 안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0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을 봤을 때 마이너스 2일 때보다 크거나 같아요 되어 있으니까 A가 아예 마이너스 2여버리면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얘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A가 지금 1보다 작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0의 위치가 이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상황 생각해보면 요거 때문에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2이려면 여기 아래 이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안 될 테니까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에 있더라도 0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2여버리면 가능은 해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여버리면 불가능하죠. 최소일 때 장면을 얘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장면이면 가능은 하네요. 따라서 A가 이거이든 상관없이 이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되는 것들 체크해서 모든 순서상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봤으니 이제 여기 잡혀야겠죠. fx가 2입니다랑 fx가 마이너스 2입니다 했을 때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여야 된대요. 그럼 f2부터 그어보겠죠. f2 긋게 되면 여기 그어지고 여기 그어지고 여기 그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아예 없죠. 그럼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f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아무리 예쁘게 그어도 엄청 많거나 아니면 하나거나 아니면 0개거나 밖에 안 되죠. 즉 실근의 개수가 2개일 때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 상황 제외되고요. 그 다음 거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한 개가 나왔죠 이미. 그러면 여기 아래로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니까 아래에 그려질 건데 아래에 그려졌을 때 근이 하나 존재해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즉 이거일 때 y값이 마이너스 2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저가 만족하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 다음 거 얘의 경우에는 지금 y는 2일 때 만나는 점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y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근이 2개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y는 1인지 부분이 여기 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인 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타나죠. 그럼 2개일 수 아예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즉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여기서 2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개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무조건 하나가 생기니까 얘가 아예 접할 때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상황이라면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이면서 여기 최소값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럼 각각 A, B를 구해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 A, B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의 간격이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2여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A값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미 A값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꼭지점에서의 Y 좌표가 2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 살펴봅시다. B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2차 함수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0,1을 지난다 라든지 A,1을 지난다 라는 사실은 이미 얘한테 맞춰서 그려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해야 되는데 이미 A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 알고 있죠. 따라서 플러스 4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2 됐으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또 가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마이너스 2다 나왔고 y 좌표가 2다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간격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니까 이 간격이 2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꼭지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꼭지점을 간다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2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돼서 1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순서상 작성해 보면요. 마이너스 4라면 4분의 3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까지 나온 거죠. 따라서 각각을 더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4, 4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40 곱해버립시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죠. 곱해버리면서 계산해보면 280에다가 마이너스 30 해서 250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